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런던에서 일어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저는 박지수라고 하고요. 올해 32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물행동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1980년대에 영국 유학 오셔서 정착하셨고, 저는 여기서 태어나 자랐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후 운 좋게 옥스퍼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런던 왕립수의과학회에서 열린 연례 심포지엄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3년간 준비한 동아시아 원산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심포지엄이 특별했던 건 BBC에서 전 세계 50개국에 생중계로 방송했다는 거예요. BBC 아나운서가 방송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 심포지엄은 전 세계 50개국에 생중계되며 특히 동아시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의사로 영국에서 40년간 활동하시며 현지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계시거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도 동물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랑인 진돗개 태극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죠. 태극이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입양해온 순종 진돗개로 영국 내 진돗개 1호 등록견입니다.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날 아침 저는 설렘과 떨림으로 학회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이 바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하고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 될 줄은요. 사실 이번 심포지엄 준비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는 지난 5년간 동아시아 원산견의 우수한 인지 능력에 대해 연구해왔거든요. 그 결과물이 바로 몇 달 전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이었습니다. 태극이를 대상으로 한 학습 능력 실험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IQ 테스트에서 독일 셰퍼드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복 실험을 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태극이는 정말 영리한 아이예요. 제 남편 제임스도 수의사인데 처음 태극이를 봤을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똑똑한 개는 처음 봐라고 했을 정도였죠. 제임스가 구체적으로 관찰한 태극이의 놀라운 행동들이 있었어요. 지수야, 태극이는 정말 특별해. 내가 의료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만 봐도 내가 응급호출을 받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현관에서 기다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있으면서 내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아. 가장 놀라운 건 소피아가 울 때야. 태극이가 먼저 달려가서 소피아 옆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달래더라고. 15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감정 지능을 가진 개는 정말 처음이야. 우리 5살 딸 소피아도 태극이를 정말 아낍니다. 신기한 건 소피아가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태극이와 소통해요. 태극이도 언어를 구분해서 반응하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식으로,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어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임스는 항상 말하죠. 지수야, 태극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정말 특별한 존재야. 그날 아침 심포지엄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BBC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의 동아시아 반려동물의 우수성을 알리겠어. 특히 우리나라 진돗개가 얼마나 뛰어난 품종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극이도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해서 리허설을 할 때도 완벽하게 제 지시를 따라했어요.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죠. 사실 학회장으로 가는 길에 이미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벤츠가 제 차 앞으로 끼어들었거든요. 정말 위험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였죠. 운전자를 보니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제가 경적을 울리자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미안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러고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무례한 사람이네. 급하다고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건가? 그때는 그냥 불쾌한 운전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심포지엄이 시작되고 몇 시간 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리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페차이나라는 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저에게 끼어들기 했던 바로 그 운전자였거든요. 검은색 벤츠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 그때 그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밍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침 일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네. 사과할 생각도 없나 보다. 첫인상이 이미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기분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중국 사업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함께 데려온 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큰 샤페이였거든요. 황룡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리밍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황룡이는 중국 2000년 역사의 황실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이죠. 정말 인상적인 개였어요. 몸무게가 25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온몸을 덮고 있었거든요. 특히 하마 같은 주둥이와 작은 삼각형 귀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차우차우처럼 보라색 혀도 특징적이었고요. 태극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덩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리밍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반려동물 업계의 거물이라고 하는데 해외 경험이 부족한 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영어를 정말 어눌하게 했어요. 특히 자기 발표 차례가 됐을 때였습니다. BBC 카메라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리밍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동아시아 반려문화는 중국이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참석자들이 다들 당황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독일 교수님이 옆 사람과 속삭이며 저 사람 정말 CEO 맞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연구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영어가 저 정도인데 어떻게 국제 비즈니스를 하지? 라고 의아해했어요. 영국 수의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 이상한데 라는 표정을 지었고 미국에서 온 교수님은 아예 휴대폰을 꺼내서 페차이나라는 회사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BBC 진행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통역사는 어떻게 통역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하기도 했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이 정말 업계 거물이 맞나? 그것보다 아침에 끼어들기 했던 그 무례한 사람이잖아. 저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영어가 모국어나 다름없거든요. 리밍과 제가 나란히 서 있으니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영어가 서툰 중국 사업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리밍은 계속해서 황룡이를 자랑했어요. 중국 황실에서 키우던 고귀한 혈통이라느니 세계 최고의 품종이라느니 하면서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학회 마지막 날,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했던 동아시아 반려견 공개 시연 세션이 시작됐어요. BBC 생중계 카메라가 저와 태극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태극이에게 말했어요. 태극아, 우리 실력 보여주자. 태극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제 지시에 따라 앉기, 엎드리기, 기다리기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복잡한 명령도 한 번에 알아듣고 실행했어요. 참석자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죠. 와, 정말 똑똑하네요. 진돗개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BBC 카메라가 태극이의 완벽한 시연을 전 세계에 방송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황룡이가 태극이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태극아.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황룡이가 태극이의 목 부위를 공격하려는 순간 태극이가 정말 놀라운 판단을 했습니다. 태극이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저에게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순간 강력한 한 방으로 황룡이를 제압했습니다. 황룡이는 깨갱거리며 꼬리를 말고 리밍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BBC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이를 끌어안으며 생각했죠. 역시 우리 태극이야. 정말 용감하고 똑똑해. 리밍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황룡이는 평소에 이런 아이가 아닌데.
그 순간 리밍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황룡이가 지다니. 중국에서는 황룡이를 이길 수 있는 개가 없었는데 2000년 황실견의 혈통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내 얼굴이 화끈거려.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변명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정말 우스웠어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가 정말 용맹하네요.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대단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들의 다툼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리밍이 체면을 구기기 시작했어요. 어눌한 영어로 변명하더라고요. 황룡이 컨디션이 오늘 좋지 않았나 봅니다. 영국 수의사들이 황룡이를 검사했는데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특별한 부상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태극이한테 완전히 기가 꺾인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순혈 견종이고요. 그러자 리밍이 갑자기 도발적인 말을 했어요. 중국은 반려동물 종주국입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에요. 순간 머리에 피가 올랐습니다. 아류라고요? 우리나라 문화를 아류라고 말하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리밍이 더욱 거만하게 쏟아냈어요. 한글도 결국 중국 한자에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불고기도 우리 중국 바베큐 요리법을 따라한 것이고 김치는 원래 우리 파오차이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심지어 태권도도 중국 무술을 변형한 거죠. 한국이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완전히 잘못된 말들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더 화가 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제 딸 소피아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엄마, 태극이가 아파요. 소피아가 우는 모습을 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변명만 하고 있었거든요. 리밍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황룡이가 진 건 컨디션 때문이라느니 한국 문화는 중국에서 나온 거라느니 하면서요. 참석했던 영국 사람들도 리밍의 태도에 불쾌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교수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수 교수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런 무례한 사람과 상대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BBC 생중계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모독당하고 있었거든요. 리밍이 계속 도발했어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중국을 따라한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더구나 영어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면서요. 리밍이 이제는 제 연구 성과까지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구라는 게 뭡니까? 서구에서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한국계를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이처에 실렸다고 해서 진짜 과학인 줄 아세요? 중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개 품종 연구를 했어요. 당신들은 이제 와서 뒤늦게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정말 황당했어요. 네이처에 게재된 제 논문을 가짜 과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5년간의 연구를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K-팝도 결국 중국 아이돌 문화를 따라한 거예요. K-팝까지 모독하다니.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문화를 이렇게 폄하하다니요. 그런데 가장 화가 났던 건 다음 말이었어요. 리밍이 제 아버지까지 겨냥하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영국에서 40년간 활동했다는 그 수의사 아버지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계가 좋다고. 웃기지 마세요. 영국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들은 진짜 명견이 뭔지도 모르면서
한국계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중국계의 진정한 품격과 혈통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제 아버지가 40년간 영국에서 쌓아올린 명성까지 모독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영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수의사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명예까지 더럽히다니. 영국 동료 교수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수, 그 사람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영어로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72시간 안에 진돗개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BBC 카메라가 제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담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가 도전장을 내민 거죠. 리밍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하겠어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있었어요. 내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 소피아가 커서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영국 왕립수의과대학에도 도움을 요청했고요. 다행히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지수, 우리가 도울게. 꼭 성공해야 해.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태극기의 DNA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5000년 순혈 유전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태극기의 DNA에서 정말로 5000년간 보존된 순혈 유전자 구조가 확인됐어요. 이건 샤페이와는 완전히 다른 계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과학적 데이터였어요. DNA 분석에서 태극기는 5000년 순혈 유전자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인지능력 측정 결과였어요. 첫 번째, 학습 속도 테스트에서 태극기는 새로운 명령어를 단 3회 반복만으로 완전히 습득했어요. 샤페이는 평균 25회에서 40회가 필요했죠.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에서 태극기는 복잡한 미로를 2분 3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샤페이는 8분이 걸렸어요. 세 번째, 기억력 테스트가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 전에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반응했거든요. 냄새가 아닌 순수 시각적 기억력이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인지 능력에서 태극기는 제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제 기분 상태를 97% 정확도로 파악했어요. 이건 정말 사람 수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 판단력이 압권이었어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주인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보인 거죠.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고차원적 사고 과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지수. 동료 교수님이 감탄하셨죠. 이런 결과는 정말 드물어요. 영국 동물행동학회에서도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해 주셨어요. 한국 농림부에서도 긴급히 학술 자료를 보내주셨고 영국 한인회에서도 성원해 주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모든 데이터가 완성됐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회장에 나갔습니다. 리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밍은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이 뭘 어떻게 한다고 우리 중국을 이겨? 72시간이면 뭔가 그럴듯한 데이터라도 만들어 오겠지만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 2000년 황실견의 혈통을 72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야. 설마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서구 학계에서 한국을 편들어주는 건가? 어쨌든 나는 준비됐어. 어떤 엉터리 자료를 가져와도 다 반박해 줄 테니까.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리밍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과학적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대형 스크린에 DNA 분석 결과가 떴어요. 뇌스캔 영상도 나왔고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진돗개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리밍이 결정적 과학 데이터 앞에서 말을 잃었어요. 이것은 이럴 수가. 중국개가 한국개보다 떨어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분명 실험에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2000년 황실견의 혈통이 이런 결과를 보일 리가 없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과학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며칠 후 영국 왕립수의과학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상까지 수여해 주셨어요. 국제 언론들이 한국 교수의 과학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BBC 생중계 하이라이트가 전 세계 뉴스로 확산됐습니다. 리밍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황룡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속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돗개 태극기를 보니까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학습 능력, 판단력, 충성심. 모든 면에서 황룡이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황실견이라고 자랑했지만 진짜 명견이 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진돗개가 증명해낸 거죠.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실전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으로까지 인정받은 거예요. 태극기가 보여준 지능, 용맹함, 충성심이 전 세계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어요. 사실 그 며칠 사이 리밍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BBC 생중계 영상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트위터에서는 중국인이 또 문화 도둑질한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됐고, 유튜브에는 오만한 중국인의 굴욕적 패배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태극기 사진의 진짜 왕견은 한국 진돗개라는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고, 페이스북에서는 리밍의 거짓말이 과학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다는 글들이 바이럴됐죠. 심지어 중국 웨이보에서도 우리도 부끄럽다. 저런 사람 때문에 중국 전체가 망신당했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며칠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리밍이 황룡이와 함께 저희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태극이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처음에는 황룡이가 태극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태극이가 먼저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마치 괜찮다. 이제 친구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황룡이도 조심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정말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태극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한국어로 말하는 소피아를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제 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유엔 동물권리위원회 아시아 대표로 임명됐어요. 태극이는 영국 최초 동물 문화대사로 인증받아 각종 행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날 BBC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가 목격한 건 단순한 개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과학적 진실과 문화적 자부심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요. 제가 지킨 건 태극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존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킨 거였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